자,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준비랑 면접 자료 정리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냐? 자, 정답은 물론 아니겠지만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이거 꼭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접을 갈 때 크게 질문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소개 기반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험자의 인성이라든지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가치관, 목표, 포부가 뭐냐 이런 것들 묻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된 것들이 정말이냐, 네가 한 활동들이 맞느냐라는 걸 확인하는 거든. 그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소개, 첫 번째 자기소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명지대는요, 내가 자기소개 이제 준비하자라고 했더니 명지대는 자기소개 안 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소개를 안 시킨다고 해서 자기소개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 제가 말한 이거는, 자, 처음 들어왔을 때, 자, 간략하게 1분간 자기소개 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 질문이 없다라는 건데, 이거가 없다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준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분명히 지원 동기라든지 가치관이나 목표, 포부 등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 그리고 이 플롯을 하나 만들고 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바른 좋은 대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무조건 작성해야 돼요. 면접의 시작은 자기소개부터 작성이다. 그럼 자기소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냐? 첫 번째, 먼저 거꾸로 가야 됩니다. 목표부터 먼저 설정하세요. 열매 설정하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여기 이제 나무로 따졌을 때 여기 열매죠, 열매.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설정해 놓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리는데 기, 승, 전, 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첫 번째, 목표를 나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로 잡았다. 그러면 기, 왜 이 목표를 갖게 되었느냐? 과거에 초등학교 때 내가 우연히 사촌 형 집에 갔는데 그 형이 프로그래머를 짜는 걸 보고 나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 멋있는 꿈이 생겨서 이 계기로 나는 프로그래머의 꿈을 갖게 됐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기 끝났고요. 전승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목표를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어? 근데 이 노력이 이왕이면 학교생활 위주고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열심히 수강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교내 대회나 메이킹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대회에 나가서, 게임 대회에 나가서 이러는 걸 개발하면서 저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나와야 되고요. 그럼 결은 뭐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실력이 부족하고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런 꿈을, 제 프로그래머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소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결국은 하나의 큰 나무 그리기, 그러니까 플롯 나무 그리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소소한 팁을 얘기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학업 계획이나 대학 생활 등을 설명할 때도 그냥 상투적인 거, 일반적인 거, 그리고 학교 생활 이런 거 절대 넣지 마세요. 뭐 팀프로젝트 들어갈 때 저는 리더를 맡았는데 우리 팀에 뭐 누구와 뭐 갈등이 있었는데 리더로서 대화를 잘 해결해서 갈등을 해결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물론 이거 좋은 정확한 답변이긴 하지만 왜 안 좋냐면, 10명이면 10명 중에 10명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7, 8, 9명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무리 정답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차별화된 내용을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발명 학교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세요. 그 다음에 대학 학교 생활도 대부분 이렇게 적어요. 수업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뭐 방과 후에 동아리 활동, 전공 동아리 하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대회도 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정답이지만 상투적인, 재미없는 진부한 얘기, 기억에 남지 않는 얘기 쓰지 마시고요. 아이디어를 좀 내서 더 구체적으로 원대하게, 대학생 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도전, 열정, 패기 아닙니까? 대학생들을 생각하면, 내가 교수라고 하면은 도전 정신 있고 열정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패기 있게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학 생활도 저는 방학 때마다 뭐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IT 기술을 연구하고 그걸로 논문을 만들어서 뭐 책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남극이나 북극의 극지 체험을 가가지고 거기서 뭐 IT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고 이런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이런 차별화된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꿈이 저는 열심히 실리콘밸리 가서 연구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영어도 공부해서 나중에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꿈도 원대하고 정말 대학생답게 열정과 패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플롯을 만들었다. 하나의 플롯을 만들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단계는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최면을 거는 거예요. 셀프 최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이 면접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 질문들을 하지만 면접은 항상 내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분명 나옵니다. 나왔을 때 가장 그거를 디펜스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 무난하게 잘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준비한 이 나무에다 어떻게 해서든 엮는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책이 뭐냐. 그러면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기로 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준비한 이 플롯, 그 큰 기둥의 이 나무와 연관되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그럴싸하고 좋은 대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생뚱맞은 준비 안 한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대답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준비한 이 플롯과 엮어서 어떻게 하면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대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의 면접 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소개 외에는 결국은 사실 기반 확인의 면접 질문이 들어온다. 그거는 정보원 적합성 학생부 기반이죠. 학생부 기반의 질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학생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물론 선생님한테 출력해달라고 해야겠죠.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을 밑줄 치고 준비한다. 근데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을 밑줄을 치고 준비하는데 전부 다 밑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잡아서 밑줄을 쳐야 되느냐? 대표적으로 나의 학생부의 약점을 찾는다. 약점이란 뭐냐? 내가 1학년 때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3학년 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약점일까요? 강점일까요? 이거는 강점입니다. 근데 학생부를 봤더니 1학년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갔다든지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이 계속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90%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더구나 이 과목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100% 질문 나옵니다. 그런 거를 대답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의 학생부의 약점. 만약에 진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딴 거였다. 그러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첫 번째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학생부에서 약점이 될 만한 것들 찾아서 밑줄을 짚고 대응방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무나 이건 일반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과세특은 굉장히 삐까뻔쩍하게 써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써주셨습니다. 하나를 알면 두 개, 세 개를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용어까지 해서 공부를 해서 가셔야 된다. 특히 학과와 관련이 있는 과목은.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술적인 과세특에 써있는 전공 용어라든지 기술적인 걸 아무리 준비한다 한들 교수님이랑 면접할 때 교수님이 압박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교수님은 얘가 대답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어려운 거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거 대답 못했다고 절대 여러분이 기지 죽거나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생이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인데 중학생이 프로그램 잘한다고 나댑니다. 그러면 제가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봤다가 대답 어쭈 봐라 이것 봐라. 두 번째 질문은 어쭈 이것 봐라. 세 번째 질문 이것도 맞추네 하고 멈추고 얘는 잘하는 애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걔가 대답 못할 때까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 못하는 질문까지 하죠. 그래야 나도 과시가 되고 내가 너는 세발의 피야 막 번데기야 막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대답 못했다고 저도 얘를 인정하죠. 두 개, 세 개만 대답을 해도 얘는 그래도 실력이 있는 애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기술적인 질문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거를 결국엔 대답 못했다고 전혀 주눅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두 개, 세 개를 대답했다면 이미 교수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대답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갔을 때 두 번, 세 번 대답
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과세특의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 시간만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거를 공부하고 면접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모의 면접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외워놨어도 말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파트 1에서 얘기했던 자료 시간을 가져가는 건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모의 면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선생님들과 같이 면접을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